아이고,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요 시간에 한 10초? 10초, 20초? 요때가 가장 뻘쭘한 것 같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딱 한다고 이제 바로 막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서. 근데 또 지금 시간이 또 네. 낮 시간이기도 하고,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혜정님, 용현님, 오토카지님, 다들 안녕하세요. 자, 저번에 뵀던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제목에다가 이렇게 지용나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한 번 뵈면 이제 누님들하고는 금방 누나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뵀던 가정의학 전문의 맞으시죠? 네. 네. 의사 선생님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아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답답한 것도 많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별로 없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바로 주시고요. 한 일주일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좀 이 병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네. 조금 이제 좀 알려지고 있고 네. 또 그런 반면에 또 너무 급속하게 또 확진자 수가 늘고 또 그런 만큼 또 뭐 많은 또 사회적인 분위기는 거의 패닉 상태가 아닌가 해서 사실 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기사를 보면서 오다가 또 이만희 신천지 그 회장이 또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보면서 문득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느 사회나 뭐 횡단보도 하시는 분, 무단 횡단보도 하시는 분도 있고, 노상 방뇨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음주운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국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네. 그런 분들도 다 같이 진짜 뭐 보호해주고 끌고 가야 되는 게 국가의 일인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기후의 온난화나 등등의 조건으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창궐할 때마다 소수의 이단 종교나 이런 탓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서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마녀사냥도 그때마다 등장해요. 글쎄 말이에요. 인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비간이 궁금해요 하고. 저 아비간 때문에 우리도 시작 전에 말이 많았는데 네네. 음모론 쪽으로 얘기하기가 들릴 수도 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조심스러운데. 글쎄, 이제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요. 클로로킨을 사놓을까, 집에다가. 네. 지금 도대체 치료약은 뭐가 있는 거니, 병원에서.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대학병원에서 실제 환자를 보고 계시는 스님들은 아마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영상의학과, 진단의학과, 아마 여러 이제 그 스님들은 아마 TV에도 못 나오실 거예요, 바쁘셔서.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나 논문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먼저 이제 클로로킨에 대해서 이제 치료약을 물어보셔서 클로로킨은 제가 이제 개업해 있을 때도 상당히 자주 처방하던 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 유행국가로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말라리아 예방 또 치료제인 그 클로로킨을 미리 이제 가시기 전에 출국 한 2주 전부터 복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이제 처방을 받으러 왔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 클로로킨은 벌써 이제 한 70년 된 약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망막 질환이 있거나 또 간 질환이 있거나 또 이제 다른 약과의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쓰는 약이긴 하지만 70년 동안 그래도 큰 부작용 없이 썼고 저도 자주 처방을 했지만 크게 문제 생겼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클로로킨은 세포 내 실험에서는 이거를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도 이제 쭉 논문을 찾아보니까 아주 대량의 연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환자에게 된 건 아니지만 한 100여 명 정도에서는 이거를 처방했고 별 문제 없이 효과가 괜찮았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경증이나 초기에 쓸 수 있는 약은 제 생각에는 클로르키닌하고 아비간 정도가 아비간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비간에 대해서도 제가 책을 근데 이제 클로리킨도 처방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떤 의사든지 약을 처방할 때는 네. 그 부작용이 제일 걸려요. 네. 왜냐하면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 약이 만약에 이제 뭐 망막의 황반 변성이나 또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기존에 다른 약을 드시고 있는데 이 약을 같이 먹다 보면은 약간 심장에 부정맥 같은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 내에 효과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했을 때 먹는 약인 거지. 네. 내가 그냥 나 불안하니까 한번 먹어볼 거야라고 처방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아마 나 그저 상비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먹을 수 복용하면 어떨까요 싶지만 그 부분은 내가 이거 2판 4판이거나 아니면 그 시기를 그냥 집에다 상비약으로 두고 먹기에는 좀 오남용이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죠. 무슨 약이든지 내가 그 병에 걸렸을 때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방 클로리킨은 처방 필요하고 네. 처방 필요하고 오남용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가정 삼배약으로 그냥 쌓아놓고 할 수 있는 성질의 약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지금 여기 그 질문들이 나와서 그래요. 예, 유젤 TV나 이제 우리 미대행 회원분들을 위해서는 만약에 약이 사실은 이 약은 그래서 기존에 계속 병원에서 처방해왔던 약이니까 아주 뭐 품절이나 이런 게 걱정되진 않아요. 많이 사용했던 약이니까. 네. 정말 이거는 약이 이제 약국에서 다 팔려서 없을 것 같아 정도가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다 놓으라고. 근데 문제는 아비간이죠. 문제는 아비간입니다. 문제는 아비간이죠. 네, 아비간은 너무 이상한 게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비간은 많이 찾아봤어요. 저도. 네. 처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국에서 아예 몰랐어요. 아비간. 아비간이라는 약 자체를 모르던 약이다. 몰랐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왜냐면은 경증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 겉면에 이게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있어서 아주 점액 친화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ACE2 수용체가 많은 이제 호흡기에 가서 폐에 가서 잘 결합을 합니다. 이게 잘 이렇게 갖다 붙는 거잖아요. 딱 붙어요. 돌기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호흡기하고 또 어디 근데 호흡기에 있고 이제 제가 논문을 몇 개 찾아보니까 딱 이게 이제 심장 또 신장. 네. 그래서 어떻게 딱 바이탈 올간에 가서 붙게끔. 그러니까 딱 손상되면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데 딱. 근데 붙네요. 이제 워낙 호흡기 쪽에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생겼기 때문에 점액 친화력이 한 50배는 좋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13년도에 메르스가 그 유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메르스 유행은 대부분 원내 감염이었고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한 명의 감염자가 한 명에게 옮기는 거는 1이에요, 지수가. 근데 이제 메르스는 1이 안 됐어요. 1 이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메르스는 치사율이 한 35%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앓은 사람들 중에서 중환으로 가면 이 사람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바이러스는 계속 살려면 다른 숙주로 계속 옮겨가야 하는데 일상생활을 해야 다른 숙주에게 자꾸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르스는 조금 일찍 소강을 한 상태고 유행이
이제 그쵸. 소멸됐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너무 세서 숙주를 죽여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를 퍼지기- 못해요. 전파를 이 못하는 사람이 거죠. 일상생활을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발달된 게 아니라 숙주가 발달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려면 숙주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코로나 19는 너무나도 슬프게도 다들 80%가 경미하거나 예, 가정의학 전문이세요. 그래서 네. 이게 좀 너무 경미하거나 증세가 잘 무증세가 많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다들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전파력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의심을 하든 간에 일단 확진자 수를 엄청나게 지금 많은 국가예요. 중국 다음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하여튼 숫자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잔뜩 진단만 해놓고 지금 격리 시설도 없고 치료약도 못 주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경증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약이 뭘까? 저도 이제 아직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클로로킨하고 아비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게 이제 경증하고 무증상 환자들한테 썼더니 효과가 좋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2014년도에 예. 일본에서 네. 이 약을 생산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후지필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 필름 회사 망했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이 후지필름 회사에서 이 아비간을 생산을 했는데 네. 거기 계열사에서 했죠. 네.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아까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장항준 선생님이라고 유튜버에서 네. 미국에서 내과 선생님 하시는 분이 논문 들고 나오셨죠. 2015년도에 논문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바이러스 벌써 다 2015년도에 연구해가지고 이거 알려졌는데 그때 이거 백신하고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이게 너무 변이가 심해서 이거 실패했다. 그래서 다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논문이라는 게 한 달 만에 뚝딱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최소한 한 6개월, 1년 만에 6개월, 1년 충분히 이제 시간을 두고 논문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얻어서 통계를 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아니 2014년도에 일본은 아비간이 왜냐하면 우리가 신종플루 치료제로 아비간을 생산을 했는데 우리가 신종플루 하면 다들 타미플루 생각하죠. 먹고 네. 우리가 아비간이라는 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면 네. 보통 약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약이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팔 이유가 없으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200만 도우즈를 벌써 일본은 비축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가정의학 전문이 이렇게 제목에다 써놔줘. 자꾸 똑같은 질문이 나온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아비간을 200만 개를 해놨는데 이게 제약 회사의 운영 원리상 근데 그게 이제 왜 또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그럼 아비간이 너무 좋은 약이기만 하냐 그거는 또 아닌 게요. 또 2014년도에 했는데 이거를 일본 후생성 우리나라 이제 그 식약청 같은 곳에서는 이걸 극약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극약이라 함은 이게 이제 태아의 기형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남자의 스펌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엄격한 관리 하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일본에서도 거의 쓰여지지 않았던 약 같은 거예요. 아비간은 태아의 기형과 남성 정자의 기형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약이어서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걸 2016년도에 중국에서는 이 약을 사왔어요. 특허를 얻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제가 봐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이 약을 생산해서 이 코로나 19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2월 25일부터 일본에서 이 약을 지금 이제 경증인 환자들한테 사용을 해보겠다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3월 중순이나 3월 말이 되면 이 약에 대한 좀 구체적인 효과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또 한 가지는 빨리 이 약을 그러면 우리도 들여왔으면 좋겠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게 이제
이게 전파력이 너무 강한데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래요 대증 치료만 해줘요. 뭐 왜냐면 80%는 그냥 지나간다니까. 하지만 보건의학적으로는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병의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증세만 괜찮다고 해서 내가 가족들한테 집에서 자가 격리를 시킨다고 해도 내가 내 가족들한테 다 옮길 수가 있어요. 그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보건의학적으로는 사실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게 그 치료가 아니어도 지금 한 두 가지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중국에서 그 리원창인가 젊은 의사 선생님께서 12월 말에 야 이게 우한에 이런 안 좋은 폐렴이 돌고 있어 하고 34살의 젊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이제 뭐 가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그분도 34살의 전문의가 왜 갑자기 죽었을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네. 지금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뭐 기저질환이라면 우리가 당뇨, 혈압, 뭐 우리가 신부전, 사실 의외로 신부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등등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그러실 것 같지 않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유전적인 문제나 또 환경적인 문제, 또 뭐 흡연을 했는지, 뭐 이런 거는 개개인의 또 다른 그 과거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어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환자들이 경증이라고 해도 갑자기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경주에서도 40세인데 사실 그분이 그냥 기침약 먹고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부검을 안 했을까? 왜냐하면 사실 그게 제일 두렵잖아요. 우리가 사실 두려운 건 딱 두 가지거든요. 내가 이거 나 경증이라고 해서 그냥 나 그래 격리하고 내가 조심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재활성화되는 문제. 나 완치됐다고 판정받아서 집에 갔는데 이게 왜 또 양성이 나오지?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저기 검사 밑에 조금 제일 밑에 이게 보면 사실 저게 이제 입원 환자 우리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걸 쭉 보다 보면 이게 이제 밑에 PCR 검사한 건데 환자분도 포지티브 보이죠? 네. 입원해서 또 네거티브 보이죠? 네. 이게 이제 한 환자분도 사실은 보면은 30.7, 35.66 언디텍티브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발견됐다 안 발견됐다 그렇죠. 다시 이제 발견됐다 다시 발견됐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모든 거죠. 검사가 100%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 너무 검체량이 작거나 네. 그러면 이게 그 디텍트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수치 이상. 그리고 이제 제대로 검체를 못 뽑아냈거나.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잠복해 있다가 그러면 또 다시 재활성화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제 돌연사 문제하고 리액티베이션 되는 문제. 네. 그 두 문제가 불안한데 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두 문제, 아직 그거는 사실 제가 봐서는 한 6개월이나 1년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아까 이제 경증 환자한테 뭐 해줄 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 쓸 수 있는 약이 아비간 같은데, 아비간은, 자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빨리 수입해라. 야, 아비간 약,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인증이 정부 승인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은 검사 키트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요. 이게 다 지금 뭐 세포 내 검사, 실험관 내 검사지만 지금 그걸 뛰어넘어서 다 사용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급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아비간 같은 관리 이게 좀 음모론적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 얘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해드려야 되냐면 일본은 아비간을 왜 200만 개나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로 신종 풀릴 때도 쓰지도 않았던 약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얘네들이 극약으로 분류해놔서 일반적인 처방으로 쓰지도 않던 약이 200만 개나 비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실험했었다는 논문도 나오고 그리고 이 아비간에 대한 특허권을 중국도 사갔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뭔가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강한 거야. 네. 그래서 저도 야 이거 좀 그런 이게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거 느낌. 네.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왜 약을 팔리지도 않을 약을 200개를 쌓아놓고 있냐고. 200만 도즈를 쌓아놓고 있고 2015년도에 지금 유행하는 이 코로나 사스 지금 이게 사실 사스 코로나 2라고 해요. 이 엄밀하게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어느 정도 해놨고 거기에 대해서 백신하고 약을 개발을 하려고 하기 실패했다 이런 게 나오고 2016년도에 중국은 이 아비간에 대한 특허를 사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거를 아침에 이걸 쭉 보면서 아씨 그 우리나라 뭐야? 그러니까요. 아비간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비간이 막 의사분들이 일상적으로 처방하던 약도 아니고 이 사건이 나오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약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약이 200만 도즈가 있어. 그리고 중국도 이걸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 이제 우리는 뭐지라는 물음표를 찍어야죠. 결론을 내리면 또 음모론이라고 난리를 칠 테니까 그냥 물음표. 이 현상이 너무 이상한 현상 아니냐라고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음표만 찍을게요. 물음표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참 답답한 게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야 아니요 아비간은 클로로킨하고 다릅니다. 예, 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이때까지 예방 치료약으로 썼고요. 아비간은 신종플루 치료제인데 사실 신종플루 다 타미플루 쓰고 있잖아요. 그 고성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 거의 지금까지는 진료에서 쓰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아직도 왜 중국 봉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거 바이러스는 국경도 없는데 뭐 봉쇄하냐? 저는 사실 이 말 듣고 너무 좀 경악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무증상 감염자가 있는 겁니다. 이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는 거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에 그때 설날 때 들어오고 이랬던 분들 중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요번에 이제 설에 한국 가서 놀다 올 거야 했던 분 중에 정말 우한 폐렴이 걸렸거나 아팠던 분들은 한국에 못 들어왔겠죠. 예약했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 무증상 감염자는만 들어왔을 거예요. 아파서 중국인들 중에 아픈 사람들 놀러 못 왔지. 그쵸?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드리면 정말 아픈 중국인은 못 왔겠지만 무증상 감염자는 자기 아픈 줄도 모르고 왔겠지. 그쵸? 네. 그러면서 제가 좀 이게 지금 보시면 결론은 한국인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나라에 내가 살겠다고 오는데. 네. 그러면 한국에는 와서 격리를 시키되 요즘 유재일 대표님 그잖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야, 각자 자기 나라 거 자기가 해결하자. 이거 서로 이런 상황에서 침 섞어서 좋을 거 없다. 없다.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고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목소리 너무 커졌죠. 지금 이 부분 너무 제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에이즈도 처음에 다 죽는 병인 줄 알았잖아요. 에이즈도 아시죠? 네. 그때 유재 대표님 에이즈 걸리면 죽는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치만은 오랜 동안. 예, 에이즈 이제는 우리가 물론 오랫동안 관리를 받아야 되고 이게 지금 약간 만성적으로 지금 그렇게 관리받고 치료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죽잖아요. 그쵸, 안 죽는 그러니까 병이 지금 있죠.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일입니다. 네. 시간을 벌어야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백신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전파를 최대한 늦춰서 뭔가 이 병에 대해서 결론을 날 때까지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 이거 어차피 다 번진 건데 이러면 안 되죠. 어차피 번진 건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중국은 왜 우리를 막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네네. 그거 뭐더라? 한국 유학생들 지금 중국에서 네. 막거든요.
중국 유학생들은 우리는 열어놓고 중국은 한국 유학생 맞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기본적으로 중국도 우리를 막는데 우리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디스턴스라고는 용어를 쓰는데 디스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중국과의 디스턴스는 줄이려고 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게. 전염병은 결국은 정말 나중에 이제 중국도 우한 봉쇄를 하면서 결국 한 거는 스탠드 스틸이에요. 너 가만히 있어 그냥. 네. 너 가만히 그 자리에 너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자. 뭐 그거예요. 그게 이제 막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계속 에이즈 치료제 지금 혹시 그 제가 보내드린 거 있나요? 칼레트라 약. 칼레트라. 사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PCR 검사 결과 그거 좀 띄워주실래요? 이 환자 지금 그 검사 결과 위에 보면 쓴 약이 우리나라 케이스인데 저거 칼레트라 썼어요. 칼레트라요. 네, 저 위에 뭐 네. 제가 칼레트라 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때 유재일 대표님 영길 씨 제가 그때 드린 거 보면은 칼레트라가 2월 14일인가 그때 보면 9,700명분 네. 있다고 제가 네. 보내드렸죠. 네. 9,700명분. 1,700명분. 칼레트라. 그러니까 그 에이즈 치료제인데 이거 코로나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케이스도 봤지만 네. 쓰고 있어요 지금 네. 보니까 칼레트라하고 아까 조금 전 환자가 칼레트라 쓴 거예요, 칼레트라로 우리나라 해서 케이스. 양성했다가 음성으로 바뀐 케이스죠. 네네. 근데 그분은 다시 음성으로 바뀌었다 다시 양성으로 바뀌었어요. 이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칼레트라도 얼마나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칼레트라 지금 그때 몇 개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때 확인했을 때 9천 몇 개요? 9,700개. 9,700개. 어머나. 그래서 지금 그것도 좀 얼렁얼렁 수입.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칼레트라라는 약도 이게 에이즈 치료약이면 기존에 지금 에이즈 관리받고 치료받는 분들도 써야 되는 약이에요. 에이즈 환자 10,000명.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제가 참 답답했던 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빨리 병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도 있어 봤지만 제가 중환자실에도 다 근무를 해보면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요. 네. 나 아파서 빨리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돼도 막 며칠 대기도 하잖아요. 네. 또 뭐 인공호흡기나 이런 것도 왜냐면은 어차피 병원도 경영이고 인력이나 장비라는 거는 그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다 맞추지 항상 이렇게 전염병에 대비해서 뭘 만들어 두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병원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 돈 들여서 해야 될 일이죠.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러면은 이건 너무나도 급하지 않나 당장. 이거 왜냐면은 기존에 또 호흡기 달고 이런 환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 이거는 아마 당장 그래서 제가 요번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나 왜 이렇게 확진자 수만 늘리지? 그러니까요. 이게 당장 어떻게 치료를 해줄 것인가를 우리는 그 환자 수가 한 명이 늘 때마다 고민을 하는 건데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요새 이 의료와 관련돼서요. 공공의료와 관련돼서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별로 하는 게 없었다는 병원한테 너무 많은 걸 맡기고 아니 최소한 비축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요즘에 또 한 가지는 느끼는 게요. 마스크도 비축이 없어.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의사 된 지가 이제 거의 30년 돼 가는데요. 네. 제 느낌에는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바이러스의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재일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처음 있을 때는 이거 무슨 일이냐 싶지만 신종 플루, 메르스, 사스 이게 계속 오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또 한 4, 5년 후에는 또 한번 또 이런 온다. 뭐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느꼈어요. 이게 이제 좀 이게 좀 더 빈번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요번에도
뭐 저야 이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모든 건 정말 우수합니다. 뭐 세계에서 내놔도 어디 그렇지 않을 정도 정말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번에도 너무 제가 허망했던 거는 눈앞에서 뻔히 우한 사태를 보고서 왜 똑같이 이걸 반복할까? 네. 우리가 이게 얼마 제가 기억하기에 한 1월 초쯤에 A1이 한국이 가장 그 인공지능이 한국이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한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네. 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 사이토카인 스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사이토카인 스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저희 막내가 지금 저희가 이제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관심이 제일 많아요. 저는 제 아이가 안 아픈 게 저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제 쭉 찾아보면 아이들은 심하게 앓지 않는다고 돼 있고요. 그 18세 이하 아이들은 한 2.1% 정도. 지금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보면 저도 이제 옛날에 환자들 보면요. 홍역을 아이들은 살짝 앓고 가면 어른들 홍역 알면요. 진짜 너무너무 심하게 앓고 가요.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은 이 면역이 덜 발달돼 있고요. 어른들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싸운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다 보니까 뭐만 들어오면 막 온몸을 다해서 싸워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은 조금 경미하게 앓고 지나가고요. 어른들이 훨씬 심하게 앓고 갑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감염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를 조금 이제 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번에 느낀 것 중에서 아까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 치료하는 능력이나 기타는 되게 수준도 높고 훌륭하신데 그렇죠. 저는 뭐가 정치의 영역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정치가 잘못되면 갑자기 의사 선생님들한테 환자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숫자의 환자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뭐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있잖아요. 그 수를 넘어가 버리면 그 지금 진료 시스템이 감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 정도 숫자가 벌어지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를 최소화시키려면 누구를 치료하고 누구를 자가치료로 하게 되고 집에서 어떻게 자가치료를 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도 잘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정치는 뭘 해야 되냐면 필요한 보급품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각종 장비들, 네. 약, 기본적으로 약이 제일 중요할 거고. 아니요, 지금 보니까 이게 보니까요, 산소가 중요해요. 산소요? 예. 산소도 지금 부족해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산소 치료 받는 거가 중요해서, 네. 산소 라인을 끌어서, 네.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급증하면 환자 수가 산소 라인을 끌어서 좀 격리실을 만드는 게 네.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악화돼서 자가 격리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사실 필요한 거가 오죽하면은 저도 그런 생각인데 저희 이제 노부모님들 계시니까 포터블 산소라도 사다 놔야 되나? 산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산소 치료를 하기 위한 격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소 라인을 끌어다가 끌어다가. 그런 거 하나 지금 몇백 배들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증가하는 지금 예. 그 확진자 수를 보면서 네. 이건 제 그냥 생각이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약물 지금 칼레트라 충분한지 아비간 확보를 좀 꼭 좀 해달라. 그리고 방호복 얼마 전에 이제 내려가서 방호복이 몇 필요하냐,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의사회 회장님께서 줄 수 있는 만큼 달라. 그게 왜 그런 말을 왜 묻습니까? 줄 수 있는 만큼 줘야지. 의사들이 그걸 가지고 팔아먹겠어요. 나가서 입구도 돌아다니겠어요. 진짜. 이 필요한 만 줄 수 있을 만큼 다 달라는 건 상황이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그게 모자라기 시작하는 상황. 예. 그런 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또 오다가 한 가지를 보니까 이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 사견이고 저보다 훨씬 또 똑똑하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아까 이제
지금 한 10여 개국 그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론을 냈는데 이게요. 그 집안에서 감염이 가장 많았습니다. 집에서. 네. 집에서. 네네. 우리가 생각하면 뭐 나가서 활동하면서 가장 그게 많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집안에서 집에요.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집에서 제일 제가 전염이 여러 많이 된다. 가지로 이 부분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나온 그 이제 한 10여 개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직 공기 감염은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게 맞고 그 얘기가 맞다면 지방 감염이 많거든요. 지방 감염은 계속 만지던 부분을 서로 같이 만지잖아요. 공유하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몇 분을 같이 있었는데 걸렸다. 그 부분도 이제 공기 감염 아니냐, 마스크 안 썼는데 걸렸다 해서 마스크에 초점을 맞췄는데 버튼 같은 거. 버튼이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분비물이 묻은 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집안소독 뭐 이런 얘기 나. 지금 이제 그런 거 생각하고 이 마스크 문제는 저도 되게 고민이 고민이 많습니다. 마스크 문제는 저도 지금 그래서 저는 어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요. 저희도 이제 마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외출도 하고 일상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 면 마스크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혹시 내가 무증상 감염자이기지도 모르는 이 병의 특징 때문에 저도 면 마스크를 샀고요. 어제 이제 그 헤파 뭐 필터를 좀 사려고 들어갔더니 품절이 많아서 급하게 동네에 쫓아가서 부직포 청소포를 샀습니다. 부직포. 청소포를 샀습니다. 가운데 껴서 쓰려고요. 뭐 그런 것까지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면 마스크에다 부직포 대고 네. 그렇게라도 일단 우리가 네. 안 되면 그렇게라도. 근데 사실은 이제 공기 감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요. 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비말도 아주 밀폐된 공간이면 공기 감염처럼 그래서 우리가 에어본이냐 뭐 이 드럽이냐 이 가운데가 에어로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지는 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만지는 아닌가?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참 그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가 대구에서 간호사들이 네. 집단 사직서 내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직서를 내는 거에서 자기들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자기의 배우자들이 회사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휴직을 하라고 강요받고 이런 걸 그러니까 그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못 해줄 망정 불이익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요. 저는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이제 메르스 사태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의사라고 하면 왕따를 시켰어요. 부모가 의사라고 하면 애들을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사실 요번에 신천지 사태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별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똘똘 뭉쳐서 이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도 힘든 상황인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걸 또 나누고 또 찢어지고 이래서는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불안은 하죠. 불안은 한데 그건 다 서로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나라고 감염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나라고 또 피해자가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오늘 그래서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 불안과 공포를 극복해야 된다. 그냥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살 뿐이다. 이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제가 계속 요새 강조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 건 그냥 현실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건 현실이고 지금 4,000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검사 중인 사람까지 합치면 지금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돼 있는 거고 지역 감염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차피 살릴 사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네. 일단 물자도 없는 것도 사실이면 네. 써야 될 거 누구한테 써야 될지를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선동을 하더라고요. 마녀사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의사 말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아직 전파 중이고 네. 우리가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어디에 이제 누구 어떤 뭐 박지든 뭐 철갑산인가 어떤 연구소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지금 처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처음 나왔고 인간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감염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사들도 뭐 이제 이렇게 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어떤 케이스를 자기가 정말 진찰도 해보고 또 다른 외국의 케이스들을 저는 이제 한 가지 늘 생각하는 게 야 중국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좀 더 얘기를 해주지. 네. 왜냐하면 환자들을 많이 봤을 테니까 좀 이제 더 통계치나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봐야. 우리도 이제 더 정확하고 명확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최대한 전파를 천천히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됐으니까. 그래서 전파를 최대한 막아서 최대한의 그 뭐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어떤 병에 대해서 더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또 좋은 치료나 뭐 사실은 백신은 너무 기대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문제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좀 더 시간이 한참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까지 시간을 뭐 네. 벌어주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처음 등장한 거고 네네. 지금 이 시간에도 케이스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케이스가 쌓인다라는 건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근거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좀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이제 공부의 선생님들이 가서 검체 채취에 다 매여 있다 보니까 이 병의 경과,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사실 우리나라 좋은 검진차도 있다고 제가 검진차에 CT도 가능한 검진차도 있어요. 펫CT 찍고 네. 지금 어떤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PCR 검사도 되게 오류가 많으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펫CT가 정말 더 정확하다. PCR에서 음성이어도 펫CT에서 정말 의미 있는 또 그런 파인딩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게 자가 격리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치료도 못 해보고 돌아가시는 건데 가족분들하고 또 가족분들 다 격리당해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전화 상담이라도 이 공보의 스님들이 하시는 게 정확한 더 의사들이 네. 해서 이 좀 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해서 네.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을 찾는 네. 그런 거면 좋겠어요. 예, 결국은 정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효율적인 인력 배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 뭐 그리고 중요도의 경중을 좀 보고 네,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힘드셨죠? 라이브 아니요, 하기 아유 가지고도 너무 예. 재미있었고요. 예. 또 사실은 저도 이제 유재일 TV도 보고 미대행도 보지만 또 밤에 또 이거 봐주셔야 되고 또 막 이 나라 또 이게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그 신경 쓰셔야 되고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시청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단체 지금 잠깐만 홍보를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시스템이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요 많은 의사분들도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가 이렇게 붕괴돼 있었나? 네, 라는 거에서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네. 조국 사태가 됐건 뭐가 됐던 간에 이 전 과정에서 법조인들도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이렇게 무너졌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농업에서도 산업에서도 저번에 이제 뭐 화이트리스트 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산업이 지금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나라가 왜 이렇게 붕괴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나라를 리빌딩을 해야 되는 시기다. 네. 그래서 좀 오지랖 넓게도 저희는 뭐 이런 각종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 이렇게 전문가들 찾아뵙고 그래서 모든 이슈들 이 근본적인
그 국가의 시스템 붕괴에 맞서서 다시 리빌딩하는 작업을 저희 단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들 지금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